안녕하세요. 팩트폭행 실물 존잘 마케터 조사장입니다. 모든 분들은 내 블로그로 뷰 상위 노출 되길 원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기업, 법무법인 등에서는 당연히 내 이름의 블로그로 상위 노출되도록 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가 다행스럽게도 상위 노출이 빵빵하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내가 가진 블로그가 그런 블로그가 아니라면 오늘은 이 문제를 극복하려다가 여러분이 겪게 되는 바로 그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병원 원장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의 블로그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상위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객과 홍보대 행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내 블로그를 열심히 키운다. 두 번째는 남의 블로그를 내 블로그로 바꿔서 사용한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상위 노출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내 블로그 지수를 그만큼 쌓아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네이버 로직에 맞게 글만 잘 쓰면 상위 노출 됩니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희망 고문하는 헛소리거든요. 왜 헛소리인지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문제는 그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경쟁력이 낮은 키워드야 한두 달만 해도 상위 노출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키워드, 예를 들어 치과라고 한다면 강남 치과나 강남 임플란트, 이런 누가 보다 좋아할 만한 키워드는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홍보를 했으면 그만큼 매출이 생겨야 하는데, 당연히 노출이 안 되니까 매출이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남의 블로그를 내 블로그로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병원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마케팅 대행사 미팅을 해요. 그리고 상위 노출 요구하겠죠. 그럼 마케팅 대행사는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를 하나 잡아서 그 병원의 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럼 그 블로그의 계정은 누구 거죠? 마케팅 대행사 거죠. 병원에서 준 계정이 아니고 대행사에서 마련한 계정이잖아요. 여러분은 우선 여기서부터 이걸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갑니다. 아니, 별 관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행사는 이런 블로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진짜 대행사에서 오랫동안 블로그를 키웠거나, 두 번째는 남의 블로그를 구매했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블로그를 빌렸거나. 많은 대행사들은 이런 상위 노출 블로그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블로그가 딱 보이면 여지없이 그 블로그 계정 주인에게 쪽지나 문자, 이메일, 카톡 등을 막 보내요. 블로그 파세요, 블로그 빌려주세요 라고. 빌려주면 한 달에 얼마씩 줄게요, 팔면 얼마에 파세요, 이런 식으로. 아마 블로그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이런 연락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오거든요. 저도 많이 받았고요. 이런 방식으로 대행사에서 블로그를 보유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블로그를 병원용 블로그로 바꿔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잘 운영이 되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블로그는 저품질이 굉장히 잘 돼요. 왜냐?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그 블로그는 여지껏 상위 노출을 맛집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 블로그로 딱 바뀌고 나서 주제가 의료로 바뀌고 내용도 다 의료와 관련된 거예요. 병원과 관련된 겁니다. 처음에는 상위 노출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네이버에서 어라 이놈 봐라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갑자기 주제도 바뀌었고 내용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그걸 저품질을 걸어버려요. 물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품질이 되는 블로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기존의 방식이나 주제가 갑자기 바뀌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운영하던 여러분의 이름의 블로그는 이제 날아갔어요. 그런데 대행사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둬요. 사전에 이런 블로그를 여러 개 준비를 해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날라갔으니까 대행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미리 준비해둔 다른 블로그를 다시 여러분의 블로그로 만듭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블로그로도 상위 노출 되니까 문제 없겠죠. 그런데 대행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블로그를 준비해 두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 거잖아요. 블로그를 사든지 빌리든지 했을 테니까 키워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사거나 빌리지. 그러면 그 사거나 빌리는 데 들어간 비용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요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를 대행사를 통해서 마련했다면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품질을 대비한 블로그 구매나 임대비까지 다 청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가격이 세더라도 뭐 블로그를 몇 개 사더라도 운영을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 그것까지 인정할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행사의 계약을 끊고 싶어요. 뭐 오래 하기도 했고 이제 블로그를 어느 정도 운영이 됐으니까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지금 대행사에서 계속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약을 종료하면 열심히 내 이름으로 운영하던 그 블로그, 그거 내가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그 이전에 그냥 그 블로그 계정이 내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대행사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행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정이었다고. 최초로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해당 블로그 계정을 넘겨준다고 되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뭐 아마 계약서에 99%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브랜드 블로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블로그가 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대행사는 여러분과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병원이나 다른 고객을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계약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블로그를 그 새로운 고객의 블로그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솔직히 아마 여러분의 블로그도 여러분 이전에는 어떤 다른 고객의 블로그였을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은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씩 투자하면서 운영하던 블로그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행사랑 싸우는 곳이 지금 많아요. 속았다고. 이게 바로 내 블로그로 상인수를 하려다가 망하는 대표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냐? 이런 리스크도 없애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단 내 이름의 블로그로 A급 키워드가 상위 노출해야 된다라는 전제라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다른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C랭크니 다이아니 뭐 이런 말 하면서 좋은 컨텐츠면 새로운 블로그로도 상위 노출 된다는 그런 좀 원론적인 말도 안 되는 방법 말고요. 예? 좀 다른 방법이요. 브랜드 블로그로 상위 노출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그 상위 노출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신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팩트폭행 시급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